안녕하세요. 고라가치 소입니다. 한수 모의고사 2회 문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1회보다는 2회가 조금 평이하거나 깔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고전 소설 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사설에서 모든 걸 가져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가 딱 이제 선명하게 선을 좀 정해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번 2회 문학 해설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고전 소설은 약간 불친절한 선제들이 존재했다. 비연계니까. 근데 수필복합을 너무 잘 냈다. 특히 이제 수필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잘 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현대 소설이랑 고전 시가는 문제는 평이했으나 EBS 연계로서 또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쑥 훑을 건데, 제가 이제 1회 문학 해설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지금은 시간도 재산이라 많이 시간을 뺏을 수는 없고, 지난번 해설 강의가 1시간 5분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시간, 여러분들의 순공 시간 1시간을 지금부터 뺏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1시간 안에 깔끔하게 컴팩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문항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전소설 방한린전 비연계입니다. 그래서 주요 문항을 뽑아라 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 제 생각이 아마도 20번하고 21번은 좀 여러분들이 까다롭지 않았을까. 특히 21번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마 답을 골랐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필복합, 와사 등은 워낙 중요한 작품이니까. 근데 사실 이 작품은 모르기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수특 연계고. 그 다음 나 작품이 이제 여러분들 유치원의 광야의 와서인데 보기가 워낙 친절해서 아마 보기 읽고 들어간 학생들은 이게 그냥 알아서 대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딱히 그런 건 없고, 현대시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잘 낸 문제 25번 정말 잘 냈다, 27번 정말 잘 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설 강의 때는 제가 수필복합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은 기가 막히게 수필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간 문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현대소설 수특 연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31번 문제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여러분들 고전시가가 가작품 나작품이 둘 다 연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잘 모르셨겠지만 만분가가 수능 완성 연계, 그리고 창밖에 가마솥 떼우라는 요 사설시조가 수특 연계. 근데 이제 잘 몰랐을 거란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특의 어떤 평시조나 사설시조 같은 건 잘 안 보시잖아.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연계였다 정도가 될 텐데, 워낙 만분가 자체가 중요하니까 아마 얘는 연계 위주로 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워낙 이제 문제가 하나도 안 어려워서 사실 중요한 문제를 뽑기도 좀 애매하지만 차라리 32번이 더 시간이 걸렸을라나? 근데 또 이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고전시가라. 근데 아무튼 본인이 33번, 34번을 틀렸다고 하는 건 고전시가 피지컬이나 연계 공부가 뭐가 안 된 거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일단 33, 34 이렇게 딱 두 문제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후딱후딱 터질 텐데, 고전소설은 말로 할 테니까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방한님 전입니다. 개인적으로 18번 인물일치의 답 3번 너무 선명한데요. 개인적으로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은 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2번 선지 형광펜 두고 밀어보세요. 주변 사람들은 3년상을 마친 후에도 부모님의 위패를 정성껏 모시며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방소저의 모습에 감탄한다 그랬는데, 혹시 3년상을 마친 후가 좀 거슬리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얘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이제 니은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친척 노복 등과 더불어 양친의 장례를 무사히 마친 이후에 소저가 직접 집안일을 다스렸으며 3년상도 극진하게 받들었다. 오케이. 소저가 아침 저녁으로 신주 앞에 나가 피눈물을 들어 애달파니 주변 사람이 모두 소저에 되게 감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주 앞에 나아가서 계속 위패를 모시는 것 자체가 이게 제 생각인데요, 3년상 동안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장례를 마친 후, 오케이. 근데 장례 후에 우리가 3년상이란 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3년상을 극진하게 받들었고 소저가 아침 저녁을 신주 앞에 나아가 피눈물을 쩔어 애달판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위패를 모시는 장면일 것 같거든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뭔가 따라간 걸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걸 의도해서 냈다면
3년상을 마친 후는 좀 애매한 표현이 아닌가. 그러니까 장례 후에도 그런 건 알겠는데 3년산 동안의 위패를 잘 보신 게 아닌가? 약간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3번이 확실하니까 별 그건 없겠으나 2번 선지도 조금 불친절함 내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약간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뭐 제가 뭘 놓쳤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신주 앞에 나아가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위패를 보시는 모습인데, 근데 3년상을 마친 후가 전 좀 거슬리더라고요. 이건 3년산 동안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19번은 깔끔하게 잘 냈습니다. 큰 문제 없고요. 20번 같은 경우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그 홀로 생각하며 말했다라는 게 뭐 생각이 깊고 진중한 영소저의 면모를 시사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까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뭐 영소저가 그런 성격이니까 이제 못 건드리고. 5번 선지도 이제 곡경지심이 있어요. 이제 곡경지심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바르지 못한 방법을 취하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생각과 관련된다라고 했는데 쭉 읽어보면 결국 얘가 내 본색을 앞으로도 누설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대가 침묵해줬으면 좋겠다 정도의 워딩이니까 그냥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하시면 되는데 얘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답이 4번인데 이게 4번 선지가 한번 읽어볼게요. 리을은 혼인 후 아내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영소저의 판단을 담은 말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방향을 암시한다. 이게 리을이 진실로 가소로운 일이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판단할 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사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4번 선지가 너무 뜬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소로운 일이로다 라고 했으니까 뭔가 봤더니 아내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영소저의 판단을 담은 말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방향을 암시한다도 아닌데, 우리가 보통 평가원에서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이래서 아니다 내지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 얘는 그냥 아예 범주에 없는 너무 뜬금없는 말이니까 솔직히 좀 고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너무 아니지 않나 약간. 그래서 개인적으로 20번의 4번 선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선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답은 4번을 고를 수 있어 문제는 없으나 18번의 2번 선지와 20번의 4번 선지는 조금 어쨌든. 근데 이제 21번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4번 선지는 진짜 잘낸 선지예요. 그러니까 수건과 빚을 관리하는 것보다 지기로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더 낫다는 데서 배우자와 종속적 관계 간의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관계를 소망하는 인물에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잘낸 문제가 맞고요. 다만 이제 5번 선지가 답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한번 밑줄 한번 칠게요. 소저가 이미 자기의 본색을 알아챘다는 것을 안 후 슬프고 참혹해하는 데서 비밀이 발각되면 절망에 빠진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21번이 그 5번 선지가 너무 너희들한테 그럴듯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근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중략 다음 줄에 밑줄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저가 이미 자기의 본색을 알아챘다는 것을 간파하고 탄식하면 그러니까 이미 말을 할 때 소저한테 들켰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페이지 마지막 줄 보면 소저가 뭐라고 하냐면 첩이 죽을 때까지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나 절대 네가 다 말해주면 죽을 때까지 절대 어디 가서 말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소저의 이처럼 맑고 분명한 결단에 항복하면서 오케이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슬프고 참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비밀이 발각되면서 절망에 빠진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미 발각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다만 이 여자가 나 절대 어디 가서 말 안 할게 하니까 오케이 하면서도 이걸 말하는 내 자신이 너무 슬퍼서, 너무 내가 딱해서, 내가 지금까지 그동안 이렇게 살았던 게 뭔가 한이 되어서 그래서 슬프고 참혹해란 의미지 발각되면서 절망에 빠진 건 아니다 이걸 따지라는 건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5번 선지가 잘 안 보여서 제 생각입니다. 왜 다 맞지? 이런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혹시 방한임전 좀 정리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21번의 5번 선지는 까다롭게 설계가 된 문제니까 답이 안 보였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문제는 아님. 다만 소설을 조금 더 깊게 잘 읽는 능력을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음. 정리. 다만
18번의 2번 선제는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거슬리는 항목이 있음. 20번의 4번 선제는 너무 뜬금없는 선제를 써놔서 조금 당혹스러웠음. 그래서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아도 될 듯. 일단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것과 대비되게끔 뒤에 수필복합을 너무 잘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순차적으로 봅시다. 가시, 와사 등이 수특 연계입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털 겁니다. 보기 읽을 것도 없이 바로 갑시다. 워낙 중요하니까.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라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는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어떤 현대인 내질 이제 지식인이라고 할게요. 괜찮습니까? 일제강점기였던 지식인이요. 그들의 고독, 불안, 그리고 그로 인한 방향상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시니까 쓰고 시작하는 거야. 여기 와사가 가스예요, 가스. 그래서 이제 가스 등.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지금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 홀로도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라는 말이 사실은 등이 탁 하나 켜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흔히 이제 우리가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요이 땅 하고 출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등에 딱 불이 딱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제 어딜 가야 되는데 이걸 보고도 내가 지금 펴졌는데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1년에다가 적겠습니다. 지식인의 방향 상실에 대한 겁니다. 2년 바로 읽을게요. 긴 여름에 황망이 날개를 접고 들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홀해져. 그러니까 고층 빌딩을 묘석처럼 확인하고 있고요.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그러니까 찬란한 야경도 뭐라고 하냐면 잡초처럼 헝클어졌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대 문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밑줄 쳐봐. 사념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 내가 지금 늘어선 고층 빌딩 보고 있고 찬란한 야경 보고 있어. 근데 엉클어져 있고 뭔가 묘비 같아. 그래서 내가 사념 벙어리, 생각이 없어. 정확히 말할게.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괜찮아? 그러니까 고층 빌딩의 야경을 보고 사념이 벙어리, 생각이 벙어리에서 입을 다물었다는 건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3년 갑니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어두워지나 봐요.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그러니까 지금 도시의 거리가 아우성 소리가 돼. 까닭도 없이 눈물겹구나. 왜? 도시 문명에서 뭔가 이유 없이 적어볼까? 비애를 느끼고 있어요. 4연 갑니다.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그래서 현대인의 이 군중 속에서의 고독, 그로 인한 공허, 괜찮으시죠? 그로 인한 쓸쓸함, 뭐 다 좋습니다. 이게 그냥 대놓고 드러나거든요. 마지막 년 수미상관, 뭐 방향상실 뭐한다? 강조. 끝. 이렇게 끝나는 시. 그래서 이 시는 지금 털어드렸으니까, 왜냐면 워낙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맥락은 잡으시고 요렇게 하고 연계 텁시다. 나 작품 여러분들 분명히 말하지만 24번 보기 읽고 들어가면 그냥 나 작품은 대응이 됩니다. 제목에 광야에 와서 딱 보자마자 만주 도착 이렇게 될 거고요. 읽으면서 이 사람이 방종했던 거 자학도 보일 거고, 그 와중에 어디 가서 토로도 못하고 그 와중에 절망을 벗어날 수도 없고, 이런 현실이 그대로 시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읽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에다가 적어봐. 수필 독해력. 늘 강조한다. 제가 여러분들 딱 이 얘기 하고 시작할게요. 어차피 첫 회니까. 아마 제 단과 수강생들은 알 겁니다. 제가요, 수필을 정말 많이 강조해요. 그 강조하는 이유가 뻔합니다. 요즘 거의 대부분 극문학이 아니라 수필복합이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보통 현대시, 현대요술, 고전시가 고전시는 메인 메뉴지만 수필은 약간 사이드 메뉴 같은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얘네 거의 대부분 수필복합에서 발목 잡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수필복합은 뭐가 문제냐? 늘어져요. 다른 거에 비해서 문제 개수도 많고 세트 수도 많잖아. 그러니까 늘어져요. 근데 문제는 늘어지잖아. 그러면 첫 번째 늘어지는 세트, 그러하죠. 수필을 또 잘 푸냐?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더 늘어지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세트부터 문제가 생겨. 쉽게 말할게, 시험 운영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요즘 수능은 누가 잘하냐라고 하면 크게 세 개로 얘기해요.
가나 지문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는 수필복합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 마지막 문법 지문 문제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 다 늘어지는 세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이 돼야 시험지 운영이 잘 되는 거고, 저는 파이널 때 무조건 수필복합을 강조합니다. 제가 만드는 이승 모의고사, 저승 모의고사에서도요, 제가 수필은 무조건 듣도 보도 못한 놈으로 갖고 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 이유가 그런 걸 많이 겪어서 우리가 결국 시험 때 24학년도 수능 이즈물론함 같은 일이 없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도 왜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사실 얘를 봤을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필 독해는 결국 차분하게 읽으면서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수필은 주제 파악이 답니다. 근데 이제 주제를 제가 선명하게 도출해야 된다까지는 아니고, 다만 이 수필의 주제는 거의 대다수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필은 뒤로 갈수록 눌러서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 좀 빌드업 치다가 결국 나중에 하고 싶은 말은 뒤에 나오는데, 보통 학생들은 반대로 읽어요. 앞에 읽다가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뒤로 뭉갠단 말이야. 근데 아니야. 앞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 왜냐면 보통 뜬금없거나 내지는 평상시에 우리가 안 하던 짓들을 보통 하거든. 근데 뒤로 갈수록 납득이 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뒤로 갈수록, 앞에 조금 좀 당혹스럽더라도 뒤로 갈수록 눌러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거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보자면 227번의 보기 다만 읽을게요. 다의 글쓴이는 자연 속에 은거하는 인물의 삶을 제시하며 예술과 현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봐봐. 결국 이 수필은 예술과 현실에 대한 어떤 필자의 견해에 대한 시인데, 나 물어봐도 돼? 보기가 친절한가요? 불친절한가요? 그다지 친절하지 않죠. 왜요? 그러니까 예술과 현실의 견해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다만 중요한 건 어떤 견해인지까지는 안 알려줬잖아. 이 말은 무슨 뜻일 거냐면,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니네한테 읽으면서 최소한 어떤 견해인지는 이해해달라 이 뜻이에요. 지금 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야. 결국 예술과 현실에 대해서 필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얘가 뚫립니다.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딱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2, 23, 24는 거들떠도 보지 않을 거예요. 수필 읽고 딱 25번과 27번 딱 두 개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얻어갈 것만 얻어갑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 설명 듣기 전에 수필을 한번 읽어놓고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퍼스를 딱 눌러놓고 수필 한번 정독해놓고, 그리고 제 설명 들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는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읽다가 어디를 좀 갔으면 좋겠냐면, 지금부터 디귿이요, 여러분들 위에 두 줄 올라가서 밑줄 한번 칠게요. 사람들은 실물을 구하다가 구하지 못한 경우에 한 발 물러나 그것을 그림에서 찾곤 하는데, 송나라화가 종병이 산수에 대하여 취한 태도가 그러했다라고 얘기하고, 아마 송나라화가 종병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요. 제가 잠깐만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종병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늙고 병들어 명산을 두루 구경할 수가 없다. 그럴진데 비록 비슷하게 그런 것이라도 오히려 내게는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병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실제로 못 가요. 맞죠? 실제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산수, 쉽게 말하면 그림을 구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이제 실제로 못 가니까 똑같지 않고 비슷한 것이라도, 그러니까 핍진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런 그림을 조금 내가 구해보고 싶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디귿 밑부터 밑줄 한번 찍게 홍보도 봐봐. 우리 백부 김수중과 광원도 화천의 고근과의 관계를 본다면 전후 10수년 동안 음식과 기거, 침석이며 괴장이 구고원을 떠난 적이 거의 없다. 네 줄내가 밑줄 한번 칠게요. 그런데도 종병이 그랬던 것처럼 화가의 손을 빌린 것은 어째서인가? 이는 진실로 감히 알지 못하나 이곳을 독실히 좋아하여 즐거움이 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자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송나라 화가 종병은 못 가죠. 그래서 그림을 구한 겁니다. 근데 김수중, 우리 백부 김수중은 거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할게. 계속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림을 구했단 말이에요. 니네 아마 뒤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평양 출신 화가 조세걸이라는 사람을 구해서 직접 현장에서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상황 자체가 어떤 거냐면, 송화가 종병은 실제로 못 갔는데 그림을 구했어. 오케이. 아니 못 가니까
김수정은 근데 이상한 게 거기에 계속 있는데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아마도 그것을 독실이 좋아하여 약간 즐거움이 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여기까지가 중략 이전의 내용입니다. 빌드업이라고. 지금부터 중략 2호를 읽을 건데 아예 형광펜으로 중략 2호 테두리줄 저도 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러니까 뭐가 좀 생각이 확장된다는 얘기야. 보통 수필은 이런 식이야. 앞에 뭘 깔아놓고 뭐가 생각이 점점 확장돼. 읽어볼게요. 세상에서는 좋은 그림을 일러본 뒤 핍진하다고 하지만 좋은 경치를 이룰 때도 반드시 그림 같다. 근데 이거 사실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그림은 핍진하다고 한대요. 니네 이 핍진이란 단어 모를까봐 아예 줬잖아요. 실물과 아주 비슷하거나 표현이 진실하여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좋은 그림은 핍진한 그림이야. 똑같아. 마치 정말 실물 같아. 근데 좋은 풍경은 또 오히려 우리가 그림 같다고 하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우리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진짜 잘 그린 그림은 와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또 자연 가면 또 갑자기 이 실물을 보고 그림 같아 라고 하잖아.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이유는부터 꺽쇠치고 한 8줄 내려서 금다 끝까지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해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고 했으니까 니네 읽어보면 알겠지만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화가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니네 이거 읽어보면 알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풍경이 좋은 산과 빼어난 물이 다 있다고 해도 이게 결국 완벽하게 딱 그게 일치하기 쉽지가 않고 이 풍경이라는 게. 근데 이제 화가는 어쨌든 간에 마음 가는 대로 본인이 경물을 배치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림도 현실에 준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좀 이해되지. 그러니까 니네가 차을 읽어보면 현실은 오히려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 근데 오히려 그림은 이제 화가가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경물 배치를 좀 해서 뭔가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또 그림도 위상이 있는 거지. 그 마지막 문단만 형광펜으로 싹 다 테두리 읽어볼게요. 밑줄 한번 치세요. 그러면 선생이 산속에서 각건을 쓰고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구곡안에서 배회하는 것은 그림 속 광경이요. 선생이 산을 나가 문을 닫고 안석이게 되어 그림을 감상하는 그곳은 곧 현실의 구곡이 아닐까 밑줄칩니다. 현실과 그림을 또 어떻게 구분한단 말인가? 그림책을 보는 사람은 화론을 먼저 깨우쳐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화론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좀 바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잠깐 나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때 수필을 저처럼 지금 어떻게 읽어요? 저는 이렇게 읽는 거 바라지도 않는데 그래도 최소한 뭔가 종병과 김수중이 뭐가 달랐다라는 거 좀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읽으면서 내가 여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 근데 끝까지 눌러 읽었으면 최소한 이건 하지 않나? 현실과 그림은 뭐 대등한 위상을 갖지 않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그림 갖고 핍진하다. 풍경 가지고 그림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림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냐. 좋은 그림은 현실과 같다. 뭐 약간 요 정도의 내용 같지 않아? 이 화론을 좀 깨우쳐봐라. 이해되세요? 자,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25번에다 별표 쳐볼래?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마 수험생 기준에선 얘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렵다가 되지 않을까. 물론 21번도 어렵지만 21번의 어려움과는 아예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21번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약간의 사설틱함이 묻어 있어. 근데 25번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 너무 잘 냈습니다. 왜냐면 딱 어려워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답 몇 번이죠? 1번 선지 형광펜 들어 갑시다. 김수중이 말년의 종병과 처한상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산수를 그리게 한 것을 화두로 삼았다. 뭐냐면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수필 독해력을 묻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선지 판단 능력으로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니네가 알아야 되는 건 얘를 1번을 고르려면 요 정도가 비슷하게 읽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김수중이 말년의 종병과 달라. 왜? 얘는 실제로 못 간다니까. 다리 아파서. 근데 얘는 애초에 거기 살고 있다니까. 다르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그림을 구하고 얘는 대체 그림을 왜 그릴까? 이해되시죠? 그걸 이해하면 그냥 1번하고 딸깍 찢는 건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말해줄까? 이미 수필을 읽을 때 틀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만 왜 말씀드리냐면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니네가 지금 1번 선지를 한 번에 딸깍 찍으려면 근데 아시죠? 적절한 건데 답 1번 한 번에 찍으려면 좀 적어볼까요? 더 강한 확신이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선명도가 엄청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을 딱 찍으려면 그냥 여기에 정확하게 딱 이거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될까 니네가? 그럼 니네가 이제 시험장에서 이 짓 할 거죠? 그럼 딱 한 가지 경우씩 있습니다. 솔직히 2, 3, 5는 안 돼요. 4번 선지 항목부터 밀어봐. 갑시다. 얘가 어려워요. 고개지나 육탄미의 그림이 비록 핍진하진 않더라도 좋은 그림의 경지에는 이르렀다고 본다. 요 4번 선지를 너무 잘 냈어. 왜냐면 4번 선지 적어봐. 얘가 너무 그럴듯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읽었을 때 고개지나 육탄미가 뭔가 읽었을 때 그냥 딱 그 정도 급은 아니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핍진하진 않았을 거다. 근데 좋은 그림인 건 맞지 않냐. 딱 이러니까 그냥 얘 그럴듯하네 이런단 말이야. 얘는 뭐냐면 선지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돌아가서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읽겠습니다. 수필 두 번째 줄입니다. 형것들 봐봐. 그림이 핍진하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것이니 동진의 화가 고개지와 송나라여가 육탄미도 그보다 더한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고 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 그보다 더한 게 핍진한 거지. 핍진하게 그린 거야. 그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지. 지금 내 말 알아들어? 니네 차분 읽어보면 그 수준이었다가 아니라 그림이 핍진하면 훌륭한 거야. 이미. 근데 고개지와 육탄미는 그보다 더한 그림은 못 그렸어. 그러니까 핍진하기까지는 한 거야.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걸 돌아가서 정확히 확인해야 되는.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거야. 1번은 세모까지는 될지도 모르겠어. 니네가. 그랬을 때 니네가 4번 선지에 안 낚여야 되는데 과연 안 낚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번 끄덕여봐요. 잘냈죠? 이 수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상황. 왜 둘은 다른데 김수중은 그림을 그렸을까에 대한 질문을 1번에서 묻고 있는 거야. 정말 잘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필 독해를 계속 키워보자 이 말이야. 요만큼은 좀 읽어줘야 얘가 찍히니까. 근데 이제 이러면 사실 시험 때 절망적이잖아. 얘 맞지 않나 해놓고 4번 찍어버리면. 그러니까 같이 합시다. 수필에서 중요한 내용을 읽었냐? 답 1번. 근데 얘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럼 4번은 지울 수 있겠냐? 선지 판단 능력. 돌아가서 정확히 확인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뭉개면 뭉개진다. 그렇죠? 우리 단과 수강생들은 제가 이번 주 얘기했었는데 이거 내가 분명히 이겠다. 뭉뭉! 이렇게 쓰면 안 돼. 괜찮아. 그래서 뭉개면 뭉개진다야. 알겠지? 그 단과 수강생 하나가 이걸 쓰랬더니 어떤 애가 이렇게 썼어요. 줄여 쓰고 싶은 거지. 뭉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 네, 이제 27번. 솔직히 말하면 요거 진짜 잘 냈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춰야겠죠. 4번 선정부터 들어 갑시다. 다이 화론을 깨우쳐야 하리라는 그림 감상에는 현실보다 아름다운 그림을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보자마자 쳐야 돼요. 뭡니까? 적을까요? 수필 독해력. 쉽게 말할게. 뭘 파악해라. 주제. 뭐 물어보는 거야?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 그림은 뭐와 동급이다? 현실과 동등하다. 현실이랑 구분이랑 그림할 수 없다. 야, 그림이랑 요것만 딱 읽어주면 되잖아. 근데 니네 보면 알겠지만 현실보다 아름다운 그림을 알아보면 이거 관련 없잖아. 쉽게 말할게. 주제 파악되면 답 4번 딸깍이야. 말씀드릴까요? 25번과 27번은 수필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묻는다는 점에서 정말 잘 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사설 모의고사 한 수에서 이번 2회 문학 세트에서 딱 얻어간다 하면 저는 딱 하나입니다. 다 수필 25번, 27번. 다만 이제 난이도의 차이가 있다면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냐.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맞았으면 진짜 잘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고전설은 좀 차치하더라도 얘는 아주 기가 막힌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자, 현대소설 인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강경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그 강경애 작가의 작품은 충격적일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강경애 뭐 소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래도 연계니까 얘는 이제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서
EBS 연결을 좀 털어드릴 건데 뭐 문제 사이에 공간도 있고 요런 데 공간도 있으니까 한번 좀 털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그 31번 보기에도 나오지만 결국은 이제 착취를 당하는 농민, 그들의 어떤 저항과 관련된 작품이고, 사실은 단과 수험생이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했던 모래톱 이야기와도 약간의 결이 맞는, 물론 시대는 좀 다르지만. 자, 지금부터 떠들어 보겠습니다. 좀 적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인물은 크게 둘. 선비라는 여자입니다. 선비. 그러니까 선비가 아니에요. 선비라는 여자이고 첫째라는 남자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어떤 사이냐면 첫째가 선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선비를 좀 좋아해. 근데 이제 문제는 선비한테 말도 못 붙여봤어. 그냥 먼발치에서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둘 다 현실이 열악하거든. 선비는 아버지가 사망했어. 근데 사망한 이유가 이 덕호한테 맞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매질을 당해서 이제 아버지가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첫째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좀 몸을 팔아서 이제 좀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무튼 굶주리며 살아가. 일단 요런 상황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비가 어느 때가 어머니도 돌아가셔. 그래서 이제 생활이 조금 막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덕호의 몸종이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냐. 이미 자기 아버지는 덕호한테 매질을 당해서,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는 덕호는 면장 그리고 땅의 어떤 소유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착취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덕호한테 맞아서 죽었는데 생활이 곤궁해서 덕호의 몸종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몸종으로 지내다가 덕호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선비의 서사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됐습니까? 근데 니네 지금 지문 읽은 것과 같이 여러분들 그 첫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덕호의 어떤 등살에 못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계속 막 착취하고 이러니까 결국 얘도 이제 마을을 떠나게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니네가 지금 읽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첫째란 애가 뭐가 좀 잘못됐다. 아니 우리가 농사지어서 다 했는데 결국 이 법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의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덕후라는 면장, 착취하는 사람을 보호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 결국 선비는 마을을 떠나서 인천의 방적공장에 이제 노동자가 되고요. 첫째는 떠나서 인천 부두의 노동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선비가 결국 그 공장에서 혹사를 당해요. 사실은 직원들 모두 혹사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소꿉치구의 권유로 했다가 결국 공장주한테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너무 혹사당하니까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 결국 그러다가 폐결핵, 원래 폐결핵이 있었거든요. 핵에서 이제 사망한다. 괜찮으시죠? 근데 첫째는 얘는 이제 조금 이제 노동자에서 급이 좀 높아. 그래서 이제 저항을 많이 하다가 결국 이제 파업을 주도하고 그리고 끝내 저항하고 약간 이런 애가 돼요. 괜찮으시죠? 그러다가 선비의 주검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 서사가 지금 이렇게 맞닿는 건데 둘 다 비참한 삶을 살고 착취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비라는 애는 이 착취 계급에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잃고요. 삶이 힘드니까 어머니도 죽었고요. 심지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정조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잃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곳에 취직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혹사를 당하니까 저항하다 결국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첫째는 이제 그런 일을 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캐릭터죠.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덕호의 등살의 마을을 떠났지만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노동자로서 파업을 주도하고 저항하다가 결국 자기가 사모하던 선비의 주검을 목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얘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좋아했지만 한 번 만나서 말도 못 걸어봤는데 주검으로 보게 되다니. 이런 인간 문제다.
이게 제목이 되는 거거든요. 이 인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착취를 당하는 계급의 어떤 문제의식이 이제 눈을 뜨게 된다. 약간 뭐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사상적인 어떤 생각적인 게 담겨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시대로 보면은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그런 소설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는 좀 내용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지문의 앞부분의 줄거리가 이제 수특에 연계된 부분일 거고 남은 부분 지금 한 수 지문은 이제 수특과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딱 요 정도로만 정리하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문제가 28, 29, 32, 19요. 31번 하나가 그래도 수업과 관련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자면 2번 선징어부터 밀어볼게 합시다. 애써 지은 쌀 알을 덕혼의 함석 창고에 들여버릴 생각을 하니 감정이 폭발되는 걸 느끼는 데서 자신들이 착취하는 지주에 맞서기로 마음은 농민들의 모습을 알 수 있군이라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이번 주 현장 강의에서 선일치 후 추론, 그러니까 용어는 중요하지 않지만 결국 추론으로 거의 판단하게 할 건데 가끔씩 선일치, 그러니까 일치로 물어보면 얘가 낯설어서 당황할 때가 있다. 그래서 얘도 일치죠.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죠. 중약에서 4줄 내려가서 밑줄 한번 칠게요. 첫 번째 중약입니다. 담배 한 모금 맘 놓고 먹지 못하고서 이렇게 애써 지은 쌀알을 덕분에 함석 창고에 들여버릴 생각을 하니 어제 구르마를 부서뜨리던 그 순간의 감정이 또다시 폭발되는 걸 느꼈다. 지금 이렇게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확한 게 결국은 또 덕분에 창고로 들어가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근데 얘만 보면 안 되지. 옆단 가설 리을 위쪽입니다. 그들은 멍하니 어제 일을 되풀이하며 첫째를 돌아보았다. 그때 순사와 덕호는 이리로 온다. 또다시 그들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하던 생각이 끊기고 말았다를 보았을 때 하던 생각이 끊기고 말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지주에 맞서기로 한 건 아니죠. 일치죠.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결국은 덕혼의 창고로 곡식이 들어가는 걸 보고 반감이 치솟긴 했어. 근데 다시 덕호랑 순사가 나타나니까 어떤 공포가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끊겼다. 쉽게 말하면 지문 확인을 했을 때 지주에 맞서기로 마음먹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딸깍 끝나는데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같이 좀 엮어드릴게요. 2021학년도 9월 모평 이기영의 고향. 아마 단과 수강생들은 이번 주에 수업한 내용이고요. 4번 선지. 반감을 드러내는. 이거 왜 틀렸었죠? 안승학은 속으로 분해한다. 거의 뭐 요런 판단과 비슷하다. 속으로 분해한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분해했다죠, 했다. 분해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요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정도로만 좀 엮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소설은 요 정도 털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고전시가로 바로 넘어갈 건데 일단 만본가라는 작품은 너무 중요해서 별표로 한 5천만 개 때려박아서 일단 수능 완성이기도 하고 너무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당연히 알아야 되는 작품인데 일단 중략 이후가 여러분들 수능 완성이랑 겹칩니다. 그래서 그 중략 이후는 반드시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좀 표시를 하자면 거기 중략 이후에 네 번째 줄 그러니까 반첩여 왕소군을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반첩여 왕소군처럼 박명한 때문인가 임금은에 물이 되어 흘러가도 자취 없고 임금엄을 꽃으로되 눈물 가려 못 보겠네. 요 세 줄이 아마 EBS 수능 완성에는 중략 부분으로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아요. 어쨌든 제가 지금부터 이 만분과 연계는 좀 따로 빼드릴 거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 고3이랑 N수 앉혀놓고 여러분들 이거를 한 줄 한 줄 다 해석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맥락만 잡고 세부적인 해석은 제발 꼭 공부를 해둬라.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고전 시간은 해석의 정확성 판단이고 EBS 연계인데 만분가가 나오면 절대 출제자가 쉽게 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뻔한 걸 뻔하지 않게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해석을 정확히 하는데 다만 좀 적어볼까? 약간 제가 이제 이건 유튜브 영상에도 제가 있지만 제발 고전 시가를 좀 보실 때는 일상적인 어떤 상황으로
납득을 하는 공부를 하셔야. 그러니까 그냥 현대어플이 쭈쭈쭈 보지 마시고 좀 끊어놓고 대충 이런 상황이야. 끊어놓고 대충 이걸 좀 납득하면서 가셔야 첫 번째 기억이 오래 가고요. 두 번째는 어렵게 물어봐도 우리가 대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한번 더 쭉쭉 읽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조이의 만분과는 이 조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산군 때 이제 흔히 이제 우리 사화라는 게 있죠. 갑자사화와 무오사화 있는데 무오사화 때 여러분들 그 유배를 가게 된, 그래서 이제 순천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임은 뭐 여기까지는 뭐 구분하는 걸 내지 않겠지만 선왕이에요. 성종이에요. 성종.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조선의 기틀을 잡았다는 경국대전이 완성된 성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종한테 이제 하소연하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좀 따라갈 테니까 쭉 따라오세요. 어와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태어나 황하소연에 구런 동그라미, 그 다음 줄에 가의 동그라미, 이제 가태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시즌 1 때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 굴원과 가의 내지는 가태부라고 합니다. 이 가태부는 좀 적을게요. 얘네가 봤을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억울함의 화신입니다. 억울함. 괜찮아요? 그러니까 굴원과 가의는 억울하다를 나타내는 애예요. 이 굴원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훌륭한 재상이었는데 결국 참소를 받아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들 그 유배 가는 길에 그 멱라수라는 강이 있어. 거기에서 이제 자기 얼굴을 딱 비춰봤더니 너무 늙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물에 풍덩한 사람이고, 가태부는 이제 자기의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후가 있는 방향으로 7일 동안 뭐 울었다라는 고사가 있는 사람이라 얼마나 억울하면 그랬겠어요. 약간 이렇게 고사를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강은 고향이나 10년을 떠돌면서, 이때 형강은 그냥 순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순천이 자기 고향이라, 그래서 이게 10년을 떠돌면서 갈매기랑 버시트에서 함께 놀자 하는데 밑줄 쳐봐. 어르는 듯 사랑하는 남다를 만나니 하늘이 궁궐의 꿈조차 향기롭다 그랬으니까 약간 좋았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 내가 고향에서 그냥 자연 즐기면서 살려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임금을 만나서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행복했냐. 뭐 요 정도의 얘기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중요한 이유입니다. 북풍에 혼자서 끝없이 오는 뜻을 하늘 같은 우림이 전혀 아닌 살피시니까 임금이 몰라줘. 그래서 목련과 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던가 반첩여 왕소구는 박명화 때문인가.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어떤 불우한 생애를 나타내는 거고, 임금은에 물이 되어 흘러가 잡혔고 임금 꽃으로 눈물가래 못 보겠네. 이놈이 녹아도 죽어도 옥황상제 처벌이, 약간 팔자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옥황상제에게 내 운명이 달렸어라, 약간 운명론적인 생각이고,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맥조차 흩어지고 빈산에 어제 임자 없이 그래. 밑줄 한번 쳐봐. 곤륜산제불에 만장송되어 있어. 비바람 뿌리는 소리 임의 귀에 들리기나. 오랜 세월 윤회에 금강산하게 되어 1만이 초보에 마음껏 쏠라 가을밤 밝은 담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정리해 줄게. 이건 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곤륜산의 만장송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나무가 될 건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건 그 비바람 뿌리는 소리. 이 비바람 뿌리는 소리를 임에게 들리게 뭐 이렇게 한다. 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또 보면 오랜 세월 윤회에서 금강산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마음껏 솟아올라서 뭐 할 거냐면 슬피 울어. 계속 슬피 울 거야. 그래서 이게 임한테 들리게. 이해돼? 지금 상황을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만장송이랑 금강산 학은 있으면 어쨌든 만분가에서 물어볼 만한 소재거든. 내가 이제 뭐가 될 거냐면 만장송이 될 거야.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하면 비바람 소리가 막 들릴 거 아니야. 그거 좀 님한테 들리게. 근데 학이 돼서 내가 마음껏 날아 올라가지고 계속 슬피면서 임의 귀에 들리게. 그러니까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너무 임을 보고 싶어요. 이 마음이 좀 들렸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한이 뿔이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임의 집 창밖에 외나무 매화되어. 외나무 매화.
눈 속에 혼자 피어 베갯머리 시드는 듯 달빛 아래 그림자가 임의 옷에 비치거든 가여운 얼굴을 내려다본 게 실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하는 게 왜나무 매가 됐을 거야. 돼서 뭐가 될 거냐면 그림자가 돼서 비춰. 됐어. 그래서 뭐 그림자로 보이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만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중략교의 핵심은 뭐냐면 봐봐. 나 만장송하게 될 거야. 나 금강산 하게 될 거야. 나 외나무 매화 될 거야. 근데 이게 결국 님한테 내 울음이 들리게. 내 울음이 들리게. 심지어 나의 어떤 그런 그림자. 내가 님을 보고 싶어서 내가 좀 보였으면. 지금 내 말이 해야 돼? 쉽게 말할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임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지. 나 울어요.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나 여기 있어요.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만 귀로 들리게 하다가 보이게 한다고 하니까 심화된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중략 이유를 조금 일상적으로 납득을 해봐. 지금 납득시켜준 거야. 내가 지금 이미 너무 보고 싶어요. 내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우는 소리 들려요? 나 이제 죽고 어떻게 돼서 하여튼 돼가지고 나 금강산 하게 될 거예요. 내 울음소리 들려요? 나 심지어 다시 태어나서 외나무 매화 될 거예요. 내 그림자 보여요? 쉽게 말할게. 내 마음이 좀 입에게 닿았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조이의 만분가의 지금 발췌된 부분을 일상언어로 납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요만큼은 기억할 거예요. 그럼 내가 말하는 건 나머지 수한 부분도 한번 이렇게 현대어플을 보면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정도 얘기입니다. 나 작품 사설 시조는 어렵지 않죠. 창밖에 가마솥 때우라는 장사, 이별로 하는 구멍도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마솥 구멍을 때우는 장사인데, 야 이별로 구멍 난 마음도 때우냐? 막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가 대답을 하죠. 야 진시황 한무제는 천지를 호령했지만 위험으로 이걸 못 막았고, 제갈량의 천하 경하는 제주로도 막았다는 말 못 들었고, 하여튼 서초평 항우를 얘기하는데 힘으로도 못 막았으니 구멍 때우라는 게 아마도 우스워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야 이별을 어떻게 막아? 진실로 장사의 말과 같았지. 긴 이별인가 한우라 이랬으니까 이별로 구멍난 마음을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힘이 좋고 권력이 세도 이걸 어떻게 막겠어? 이별로 못 막는다. 힘들어요. 약간 이런 걸 되게 재치 있게 잘 얘기한 거죠. 괜찮으시죠? 딱 여기까지입니다. 32번은 솔직히 말할게. 그러니까 3번 선지가 너무 깔끔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1번 선지랑 2번 선지 잠깐 얘기해 보면 1번 선지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실전이면 전 그냥 보류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청각적 이미지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찾을 수 만한 게 중요한 걸 물어봤거든. 이거야 이거. 얘가 청각이지. 맞지? 괜찮으니까 중요한 걸 물어봐 준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활용해서. 근데 다만 이제 얘가 대상의 소식을 기다리는 거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지 소식을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1번 선지 삭제 이렇게 그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선지도 옛사람이 이를 통해 하자마자 너희들은 떠올라야 되는 게 가작품에서 가의, 굴원, 뭐 반첩여, 왕소굿 이런 애들. 그래서 자신의 행실에 대한 반성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의 불우한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1, 2번을 좀 이렇게 사실관계로 좀 지을 수 있냐가 중요하고, 답이 3번인데 밑줄 한번 쳐봐. 나는 가와 달리 묻고 답하는 방식 시상을 전개해 극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는 게 극적이다. 이 말은 좀 알아둡시다. 크게 뜻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하면 돼. 드라마틱. 두 번째는 희곡스럽다. 사실은 제가 같은 뜻인데 말을 좀 이렇게 바꾼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극적이다 할 때 드라마틱이라는 건 약간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축구 희망회로로 예를 들어 월드컵 결승전 갔다고 칩시다. 1대1인데 갑자기 연장에서 마지막 극적인 결승곡이 들어왔다. 약간 이때 극적이다. 그러니까 드라마틱하다. 그런 상황적인 내용이거나, 아니면 이제 희곡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얘는 내가 이렇게 쪼개는 이유가 내용적으로 드라마틱하면 맞아. 아니면 두 번째는 형식적인 요소가 있으면. 근데 이 희곡스럽다든 연극스럽다가 무슨 뜻이냐면 대화가 많으면이야. 그럼 니네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 말이 맞으려면 결국 묻고 답하는 방식, 즉 대화의 형식이 있으면 극적인 성격이 부여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선지는 묻고 답하는 방식만 확인해라는데, 니네 나 작품은
알겠지만 화자와 장사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거든. 답이 3번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3번이요. 이거 4번 선지 보세요. 자신이 죽어 쓰러져가는 모습을 열거하며 오케이. 임과 연이 다하였다니. 이것도 지워야 돼. 왜냐면 니네 읽어보면 알겠지만 얘가 지금 하는 짓이 나 이거 죽어가지고 이거 돼서 들리게 할 거야. 나 죽어가지고 이거 돼가지고 보이게 할 거야니까 여러분들 임과 예언이 다하였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직 안 끝났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됐습니까? 답은 4번입니다. 이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4번도 잘 냈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깔끔하니까 2번 선지 갑시다. 가의 한과 눈물로 이루어진 외나무 매화가 되겠다는 데서 끊어. 임과 이별을 조장한 대상들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엿볼 수 있겠군이라는데 그럴듯해 보이게 썼지만 전혀 아니죠. 왜냐면 니네 외나무 매화가 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님한테 보이고 싶다라는 거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지. 임과 이별을 조장한 대상들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드러난 건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사실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제 생각에 딱 요렇게 덮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전소설은 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대신에 수필 문제 25번, 27번은 반드시 점검할 이슈가 있다. 현대소설은 연계 털고 끝내라. 고전시가도 연계 털고 끝냈으면 좋겠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일상적 상황으로 납득해서 이 중요한 작품을 후딱 털었으면 좋겠다. 딱 하면 컴팩트하게 아마 1시간 안 걸렸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순공 시간 대략 한 50분을 가져갑니다. 근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